자, 우리 교재 18페이지입니다. 자, 18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개설 등록에 관한 것이 있죠. 예, 등록에 관한 거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 절차 및 요건. 그래서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자, 방과로 1번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하려는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 두려고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만 한다. 문제는요, 이때 시장이라고 할 때 그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이야. 그러니까 부천시 원미구 할 때 부천시장은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다, 아니다? 아니다. 구가 있잖아.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야. 그리고 원미구청은 여러분들 자치구요, 비자치구요? 그래서 비자치구 포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관청에는 그저 비자치구 포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라고 하는 건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요, 그 앞에 것들 왜 적어놓냐면은 법조문이 잘 나와요, 시험에는. 시험엔 법조문이 그렇게 잘 나오는데 문제는 법조문이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법조문을 갖고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독해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소속공인중개사 제외, 그리고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법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개설 등록할 수 없다야, 신청할 수 없다야. 아예 신청도 할 수 없대요.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라면 내가 이해가 가. 근데 개설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대요. 그 다음, 여러분들, 소속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돼? 제외되잖아. 그죠? 왜?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게 되면 뭐요? 이중 소속이야.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 제외인데, 문제는 없다, 아닌 자, 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제외인지 포함인지가 있다 보면 헷갈려, 이게. 왜냐면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공인중개사 법인 아닌 자는 등록할 수 없다죠. 등록 신청할 수 없다죠. 아닌 자는 없다야. 그래 놓다 보니까 소속공인중개사는 포함하는 건지 제외하는 건지가 이게 또 헷갈려. 그래서 포함, 제외 이걸 썼을 때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법조문은 꼭 그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법인 아닌 자는 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을 받은 등록관청은요,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종별 구분하여 등록해줘야 돼요. 그래서 구별하여 관리를 해요. 그리고 며칠 전까지 통지다? 예, 7일 이내에 서면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7일 전까지 통지입니다. 그 다음 등록 절차입니다. 등록 신청에서 등록 처분까지, 등록 처분 통지까지 며칠이요? 7일이요. 그 다음 등록 처분, 즉 등록에서 통지, 그리고 업무 보증 기간이 며칠이요? 그게 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업무 보증에서 등록증 교부 며칠이요? 지체 없이. 그리고 업무를 개시합니다. 그래서 업무 보증은 등록증을 받기 위한 등록증 교부 요건이고, 업무 보증은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업무 개시 요건이다. 그러나 업무 보증은 등록 요건이다, 아니다? 업무 보증은 등록 요건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단 분사무소 설치에 있어서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요건이었어요.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있어서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적에는 업무 보증을 미리 하고 와야 돼요. 분사무소 설치를 하고자 할 때도 업무 보증을 어떻다? 미리 하고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업무 보증과 함께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거기 업무를 하기 위한 3가지 요건이 있죠. 첫째로 뭐다? 인장 등록. 두 번째 뭐다? 업무 보증. 세 번째가 등록증 등 개시. 그래서 인장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면 뭐요? 업무 정지. 업무 보증 안 하고 중개업하면 임등치.
임등치 업무정지도 맞아. 그죠? 시험에 업무정지라고 나와도 맞다. 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뭐이기 때문에? 업무정지 사유니까. 그 다음에 등록증 등을 게시 안 하고 중개업하면 뭐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이때 등록증 등 게시라고 했는데 등록증만 아니잖아. 등 아니야. 왜 게시해야 될 거? 자격증. 그죠? 그 다음 업무보증 증서. 그리고 수수료 요율표. 요 네 가지다. 적어도 중개사법엔 실무교육 수료증.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요것은 게시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 다음 종별 변경에 의한 등록 절차입니다. 그거는요. 원칙적으로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바꾸려고 할 적에는 등록 신청을 다시 해야 된다. 맨 처음 등록 신청 다시 하는 그거다. 그러나 기존에 냈었던 서류들은 제출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실무교육도 그러니까 어떻소? 굳이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실무교육도 미리 받을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종별 변경에 의한 등록 절차는 원칙적으로 등록 신청을 다시 하는 건데 다만 19페이지죠.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합격했어요. 그죠? 그래서 동일한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할 때 요때만큼은 등록 신청을 다시 한다. 등록증 재교부다. 예, 요것만큼은 등록증 재교부 사유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기억합시다. 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을 하고 등록관청에서 등록하고 그리고 통지를 해주더라. 그리고 업무보증을 하더라. 그리고 등록증 교부가 있은 후 업무를 개시하는데 등록 신청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신규 등록하고 종별 변경에 의한 등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별 변경에 의한 등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뭐 하는 거다? 등록 신청을 다시 하는 건데 다만 예외적으로 종별 변경 중에서 어떤 종별 변경? 중개인이 누구로? 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으로 조건이 있다. 그렇죠. 동일한 등록 관청 내에서 이때만큼은 증을 어떻게 하는? 재교부하는 형태다. 그리고 나머지 종별 변경 원칙적으로 이런 거죠. 법인일 수 있고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는 몇 개? 얘가 얘로 바꾸거나 얘가 얘로 바꾸거나 얘가 얘로 바꾸거나 얘가 얘로 바꿀 적에 원칙적인 사항들은 전부 뭐다? 종별 변경 등록 신청을 다시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단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건이 있겠죠. 등록 관청 어떻게 하는 거야? 달리겠죠. 그럴 때는 뭐 하는 거다? 등록 신청을 다시. 그런데 요거 중에서 얘가 요걸로 바꾸는 것 중에서 동일한 등록 관청 내에서의 종별 변경 요때만큼은 등록 신청을 다시 한다. 이쪽으로 넘어가서 등록증 재교부의 문제다. 그래요. 단 종별 변경과 신규 이거 등록의 차이점은 이때는 반드시 등록증 어떻게 해야 돼? 기존 등록증. 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종별 변경, 증 재교부 사유 이것도 기존의 등록증 어때야 해? 이건 같다는 거예요. 왜? 기재사항 변경에 의한 종별 저기 아까 얘기했잖아. 등록증 재교부. 기재사항 변경일 때는 기존의 등록증을 어떻게 해야 돼? 반납해야 된다. 멸시로 해동과의 차이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예, 그래서 저 두 개를 좀 구별하자. 그 다음, 자, 개설 등록 기준입니다. 자, 1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실무교육. 그 다음, 사무소 확보.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소 확보, 그겁니다. 법인의 경우는 그죠? 첫째로 상법상 또는 조합법상의 회사다. 그리고 자본금은 반드시 5천만 원 이상일 것을 요한다. 2번,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14조가 뭐였어? 중개업 외의 관상재분소, 그리고 14조 2항의 경매, 공매 업무, 그거였죠. 그 업무만 영위할 목적의 법인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그 다음에 대표를 제외한 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뭐다? 공인중개사. 3분의 1 이상이다. 그 다음, 임사원 전원이 뭘 받는다? 실무교육. 단, 연수교육은 임사원 전원이 받는 거다. 연수교육은 이 중에서 소속만 받는다. 아니야. 연수교육은 임사원 전원이 받는 게 아니에요. 연수교육은 누구만 받는다? 개업공과 소속만 받아요. 그래 놓다 보니까 임사원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은 실무교육은 받지만 연수교육은 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이 차이점이라니까. 예, 그 다음 5번 사무소 확보, 그런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개설 등록 기준, 등록 요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 등록 기준, 등록 요건에는 업무 보증이 있다 없다? 업무 보증은 등록 요건 아니야. 근데 분사무소 설치 시에는 신고 요건이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시에도 등록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다, 업무 보증. 그 다음 등록 시 제출 서류입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내야 돼. 그죠? 그 다음 사무소 확보 증명하는 서류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도를 둔 법인의 경우, 이때는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돼. 자, 그 내국인은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랬죠. 그 다음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내야 된더라. 외국인의 경우 그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공무원의 확인 서류입니다. 자격증, 제출 서류, 확인 서류.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요, 잠깐 고개 들어보십시오. 등록 시에는 자격증 제출한다, 확인한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할 때 분사무소 책임자 자격증 제출, 공무원의 확인이었어요. 그 다음 소속 공무원,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시 공무원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출, 확인 다 확인이었어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정보망 운영할 적에 공인중개사와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을 확보했다라는 거, 그거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공무원이 확인하더라, 제출하더라. 그때는 제출이. 아, 여러분들 뭘 걱정해? 그렇게까지 알면서? 그러게.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여러분들 내가 볼 땐 무조건 40개 넘게 맞아. 넘게 맞을 수 없나요? 40개. 그러니까 실력은 40개 넘는 실력이라는 거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같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공무원이 확인하더라. 법인 등기부 확인하더라. 그 다음에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하더라. 자,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 등록 요건이라는 게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사무소 확보의 문제더라. 여기에 법인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런 게 추가적으로 돼 있죠. 뭐냐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상법, 그리고 조합법, 이런 회사란 측면. 단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 제외. 다 기억나시죠? 예, 그겁니다. 두 번째 14조 업무. 세 번째 대표 공인중개사, 그리고 임사원 얼마?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 네 번째 전원의 실무교육. 그 다음 다섯 번째 사무소 확보의 문제로서, 자, 요거 제출 확인
예? 확인. 공무원의 확인. 이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돼서 제출 사무소에 관한 건 대장의 문제와 임대차 계약서의 문제로 이거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등기 보면 나와. 제출 확인. 그럼 요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인중개사. 이거는 그렇죠. 여기도 대장 문제와 그 다음 확보증명서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대장은 이거는 그래요. 그런데 이거 외에 등록요건 외에 소극적 등록요건이 또 있더라. 그건 뭐요? 결격사유.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됐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지 않고 외국인의 경우도 있더라. 외국인의 경우는 요거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 외국 법인의 경우는 요거 확인하고 또 요거하고 요 문제를 다 제출하더라. 외국 법인의 경우. 이때 외국 법인은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거 그러니까 저기 그 법인만 결격사유 없다는 걸 증명하면 돼? 아니면은 그 임사원도 결격사유 없다는 걸 증명해야 돼? 다 증명해야 돼요. 예, 그것이 여러분들 거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예, 그 다음. 자, 20페이지 결격사유를 보세요. 자, 등록의 결격사유 찾으셨어? 네. 네. 그거 보기 전에 거기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비교라는 게 있죠? 일단 3개가 있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일단 업무의 지역적 제한 오로지 누구만? 예? 부칙. 걔만 시도. 다른 사람들은 전국. 그 다음에 경법 제한, 14조 제한은 누구만? 예, 단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4조 2항 업무 한다 못한다. 14조 2항 업무 중개인 못해요. 경매 공매 업무. 그새 또 잊어버렸어. 자, 몇 페이지냐면 28페이지요. 28페이지. 예? 찾으셨어요? 예,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 당구장 표시 보세요. 위에 당구장 표시. 중개인은 경공매 업무 어떻다? 불가능하다. 중개인은 14조 2항 업무 못해요. 예. 됐어요? 그게 밑에 있구만. 세 번째. 예? 경공매 업무. 그게 뭐예요? 14조 2항 업무 아니야. 불가능하다. 밑에 적어놨구만. 세 번째. 예, 저는 적어놓은 다른 거 적혀 있는데 어디가 없네. 예? 적혀 있는데요. 그 다음 중개 대상물 제한 없어요. 셋 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제한은 누구만 받는다? 특수법인. 업무 관련 부동산에 제한된다. 그죠? 그래서 농협은 뭐만 중개한다? 농지. 그래요.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입니다. 명칭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는 게 특징이요. 여러분들 법인이 공인중개사야 아니야? 법인이 언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땄어? 대표가 공인중개사지. 그럼 법인도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못 써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쓸 수 있다는 거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법인은 쓸 수 있어요. 누구만 못 써? 예, 중개인. 그래요.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법인만 가능해. 그 다음에 등록인장.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들을 원칙적으로 실명인장이지만 법인의 경우는 뭐다? 인감. 그 다음 업무보증 설정금액 2억, 1억, 1억 이상. 그죠? 그 다음에 폐업 후 재등록.
얼마든지 가능한 게 원칙입니다. 다만 중개인은 한번 폐업하게 되면은 중개인은 끝이야. 그죠? 영원히 끝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등록의 결격사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제한능력자입니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법에서는 이렇게 써있지만 민법에서는 뭐라고요? 피성년 후견인. 한정치산자는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해서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할 때 이때는요 복권되지 않은 자 해서 복권되면 되는 거야. 복권되고 3년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세 번째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3, 집행이 면제되면 면제된 날로부터 3,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 기간 동안이야. 그래서 그 집행의 종료에는 만기석방, 가석방이 있다. 이때 가석방이 집행이 종료된다고 할 때 그 종료는 가석방된 날이다 아니면 자녀 형기를 마친 날이다. 예, 바깥 세상에서 자녀 기간을 마친 날이다. 그게 차이점이다. 그 다음 집행의 면제에는 특별 사면은 면제에 해당하지만 일반 사면은 면제다 아니다. 그래서 일반 사면 받으면 즉시 등록의 효력이 어떻다? 예, 그러니까 결격 사유를 면한다는 거예요. 즉시 일반 사면 받는 즉시 결격 사유가 없어진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법 위반자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3년. 그죠? 그 다음 벌금형 선고받은 자, 그 벌금형이 300만 원 이상일 때 그때는 3년간. 단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형 선고도 포함이다. 이거는 등록 결격 아니다. 예, 양벌 규정일 때는 아닙니다. 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맨 밑에요. 등록이 취소된 자입니다. 등록이 취소된 자는 원칙적으로 몇 년? 3년인데 단 여기에는 특례가 있고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특례가 뭐였죠? 폐업 전 사유로 말미암아 등록 취소 시. 이때는 3년에서 폐업 기간 공제한다는 건 특례였어요. 예외는 뭐냐? 일단 등록 기준, 등록 요건 미달로 등록 취소 시에는 결격 사유다 아니다.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등록 요건 미달일 때는. 그 다음 결격 사유로 말미암아 등록 취소의 경우에는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간 등록 결격이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결격 사유에서 정한 기간이요. 네, 정한 기간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 그것들이 여기에 예외적인 문제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자, 결과가 뭐냐면 등록 취소요. 결과가 뭐라고요? 근데 왜 등록이 취소됐냐는 거야. 등록 취소에 절대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해서 여러 가지 등록 취소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중 등록으로 등록이 취소되었어요. 뭐로 말미암아 등록이 취소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결격 기간이 어떻게 돼요? 네?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등록 결격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다시요. 등록증 양도대로 등록이 취소됐어요. 몇 년간?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간이라는 거예요. 금지 행위로 말미암아 등록이 취소됐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이거요. 사무소가 없어져서 그 바람에 등록이 취소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건 결격 사유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격 사유 자체가 아니야. 왜? 사무소가 없다. 이건 뭐다? 등록 요건 미달이야. 등록 요건 미달로 등록 취소 시에는 아예 등록 취소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자격 취소로 등록이 취소되었어요. 어떻게 되죠? 예? 등록 취소 플러스 3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로부터 3년?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라는 거예요. 왜? 자격 취소 요거는 결격 사유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결격 사유가 원인이 되어서 등록이 취소되었을 시에는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지 않고 개별 결격 사유 기간에 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요. 20페이지에 4번의 기억 뭐라고 돼 있어요?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그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격이 취소된 거야. 자격 취소가 원인이 되어서 등록이 취소됐어. 자격 취소 자체가 결격 사유야. 결격 사유가 여기 봐봐. 결격 사유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등록이 취소됐을 시에는 등록 취소 3년이 적용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얘는요 결격 사유요 저기 결격 사유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이걸로 등록이 취소 시에는 등록 취소 3년 맞아. 다시요. 원인, 결과, 그 다음에 결격 기간. 중개사법 위반 300만 원 벌금 선고받았어요. 그 바람에 등록이 취소됐어요.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 벌금형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 왜냐? 거기 써있으니까. 결격 사유에 있어. 벌금형,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형 선고. 됐어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등록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 아니야. 어떤 거요? 아니야. 선고 같은 소리.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인 거야. 결격 사유 기간에 의한되니까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파산으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되었어요.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 아니면 복권되기 전까지. 개별적인 결격 사유 기간에 의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다른 거. 이게 다 들통나가지고, 그죠? 다른 걸로 하려니까. 뭐가 좋을까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소속으로 말미암아 등록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예? 이거는 당연히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이 적용되겠죠. 이렇게 결격 사유로 말미암아 등록이 취소됐을 시에는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 본다. 그거 안 본다. 그걸 보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거기 이야기입니다. 자, 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는 3년인데 단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대한 등록 취소 시에는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하더라. 그죠? 그리고 다만
결격 사유로 등록이 취소 시에는 등록 취소 3년이 아니라 결격 사유에 정한 기간에 의하더라. 그 다음에 등록 요건 미달로 등록이 취소 시에 등록 요건을 채우기만 하면 언제라도 등록이 가능하더라 해서 이거야. 그 얘기는 이거 사무소가 없어서 그 얘기라는 거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 21페이지에 벌금형 선고에 대한 특별한 거다. 경합범이다. 공인중개사법하고 다른 법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땐 합산하여 선고한다 아니면 분리하여 선고한다.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가 있습니다. 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는요. 업무정지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 동안 등록 결격인 거요? 아니면 폐업하기 전까지는 등록 결격 아닌 거요? 예? 폐업하기 전까지는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업무정지 먹고 뭐 한대? 폐업했을 적에 남은 기간 동안 뭐다? 결격 사유다. 여기에 대해서 니은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됐대요. 즉 소속 공인중개사 얘기겠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 기간 동안 등록 결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 당시 사유 발생 당시 임사원이야. 그거 중요해. 처분 당시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예, 임사원이었던 자,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입니다. 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박스 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원 또는 임원 중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는 등록 결격이래. 그러니까 임사원 중에 아무라도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도 뭐다? 결격 사유야. 그러니까 그 임사원 그냥 놔두게 되면 법인 등록 취소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고용인이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어.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결격이야, 업무정지 사유야. 업무정지 먹지 결격, 등록 결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단 두 가지다. 몇 개월 내에 해소하면? 2개월 내에 해소하면 행정처분 없다. 즉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결격사유가 지닌 의미입니다. 실제로 결격사유를 할 때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거부터 수업을 해요. 결격사유가 지닌 의미는 등록 소극적 요건이다. 그래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안 시켜준다. 그 다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도 해당하더라. 결격사유가 있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 나서 결격사유가 추후에 발생했어. 그럼 반드시 등록이 어떻게 된다? 취소된다는 거예요. 절등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개업무 영위요건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외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유 있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라고? 업무정지. 그래요. 다 몇 개월 내에 해소하면? 법인의 임사원이 결격사유가 있게 되면 법인도 뭐라고요? 등록 결격사유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있잖아요. 제가 수업을 개판으로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걸 보면은 이 양반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단지 안타까운 건 본인들이 자기네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 본인들이. 막 여러분들한테 선물하고 싶어. 네. 워낙 여러분들이 실력이 출중한 것 같아요. 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그거는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답일 수는 없어요. 답일 수는 없지만 5개 지문 속에 슬쩍 얘를 끼워 놓는다는 거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임사원이 등록 결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라는 거죠. 아까 결격 사유에 관한 문제는 공무원이 확인한다 아니면은 없음을 증명하는 거죠. 제출한다. 확인한다라는 게 법에 그런 식으로 적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의 특징은요. 법 조문 위주라는 거예요. 뭐 위주요?
가능한 한 조문을 그대로 살려서, 왜냐면 시험 문제가 조문 위주로 나오거든. 그래서 조문을 좀 살려보려고 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22페이지까지만 하면 돼요. 22페이지. 자, 그 등록증 교부, 재교부의 문제가 있는데, 일단 교부는 공짜 아니면 돈 내? 공짜입니다. 그리고 등록증 교부에 대해서 중개사법에 어떻게 돼 있냐? 업무 개시 요건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뭐로? 예, 아유, 등록증 교부는 죄송합니다. 업무 보증이 등록증 교부의 원인이 된다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적혀 있어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가 업무 보증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시험에는 어떻게 나와요, 이게? 임장 등록으로 고쳐서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시험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가 인장 등록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OX. 인장 등록은 등록증 교부 요건이 아니라는 거요. 인장 등록으로 고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였을 때는 그죠? 대장에 기재하고 그 다음에 등록증을 기호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거는요, 대통령령에 써 있는 걸로 왜 이게 시험에 나오냐? 옛날에는요, 이거 이렇게 돼 있었어. 등록증을 교부한 후, 등록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따위로 돼 있었어. 근데, 여러분들, 대장에 기재하고 등록증을 줘야겠어? 등록증 주고 나서 대장에 기재해야겠어? 그죠? 근데 그걸 거꾸로 써놔가지고 시험 문제였어, 이게. 근데 지금 고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교부 사유입니다. 재교부는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만 재교부 받는다, 아니면 기재사항 변경도다. 그리고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반드시 뭐를 갖다 내야 된다? 등록증. 그게 2번 얘기요. 그리고 3번은요, 아까 본 거요. 이거. 지웠네. 자, 중개인이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 변경. 그것도 뭐다? 등록증 재교부다. 그래서 그거 집어넣어요. 그리고 당구장 표시 2번과 3번. 이때는 기존의 등록증 첨부다. 그리고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역시 동일합니다. 예, 그 다음 재교부는 공짜다 아니면은 그래요. 그래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 시험 문제가 됐어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 자, 첫 번째 등록증 교부가 있었을 때, 두 번째 각종 신고, 세 번째 행정처분이야. 그래서 등록증 교부가 있었을 때 시험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이라는 거 여기 보십시오. 이 등록증 교부와 연결시켜서 여기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조문이. 그러니까 등록증 교부가 있게 되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는데, 그러면 등록증 교부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야, 아니면 다른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은요, 거기 등록증 교부죠. 근데 자격증 교부는 협회 통보사항 아니라는 거예요. 왜? 누가 통보한대, 협회에? 협회에 누가 통보한대? 그러면 자격증 등록관청이 줘, 아니면 시도지사가 줘? 그러니까 자격에 관련된 얘기가 들어가면 틀려요. 등록증 교부가 있었을 때지 자격증 교부가 있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3번도 봐요. 세 번째 거 행정처분이죠. 행정처분한테 반가로 3번. 거기에도 등록 취소 업무정지가 있지만 자격 취소, 자격정지 이런 거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이야, 아니야? 왜? 등록관청이잖아. 그죠? 시도지사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고에 관련된 거예요. 신고는 입에서 돌아가는 대로 나오는 신고도 다야. 분사무소 설치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휴폐업 등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야. 그러나 업무보증 설정 신고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니야.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했지만 등록관청이에요, 아니면 신고관청이에요? 신고관청이 합니다.
그리고 중개사법 얘기야? 아니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얘기요? 그래서 아니고요. 중개사법에 있는 신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업무보증 신고. 이거 있는데, 어이, 이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 이때야. 이때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집어넣을 필요가 업무보증만 없어요. 그러니까 업무보증 설정 신고만.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틀리지 않고 맞춥시다. 자, 고개 들어보십시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은 이거요. 첫 번째요. 이걸 절차 속에서 이게 떠올라야 돼요. 뭐가 있었을 때? 무슨 증? 자격증은?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종 신고. 한번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해봐.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또 사무소 이전. 또 휴폐업. 또 그거 네 가지야. 그 다음 세 번째로 행정처분이요. 그럼 행정처분은 원래 5개가 있잖아. 지정 취소,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정지인데 지정 취소는 누가 하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빼고,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시도지사니까 빼니까 뭐뭐 그거래니까. 돼서요. 그 다음에 벽에 걸어놓는 거요. 아까 했어요. 안 하면 뭐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서, 지난주가 아니네요. 좀 됐나요? 그 수수료 요율표를 보게 되면 주택의 중개수수료 말고 주택 외의 중개수수료는 실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 요율을 수수료 요율표에 표기하도록 돼 있죠. 수업 안 했어? 했어. 실제. 그래서 나는 0.7% 받겠다면 여기다 얼마 쓰면 돼? 0.8% 받겠다 하면 0.8%.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여기다 표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기 0.6%라고 썼어.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토지나 상가나 이런 거 중개를 했을 때 중개 수수료에 대한 협의를 할 적에 일단 0.6%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 상한요율을 표기하도록 돼 있으니까 여기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얼마 쓸래 여기에? 그래서 소나게나 다 얼마 썼다고 여기? 0.9라 해서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아니면 인쇄돼서 나온다. 근데 인쇄돼서 나오지 않고 원래 법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빵꾸가 있어가지고 이거 빵꾸 채우도록 돼 있어요. 스스로가 채워야 돼요. 근데 이걸 채우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왜? 감사합니다. 그거야. 그것도 여기 게시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이 게시사항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여러분들 천재 아니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있죠. 아마 제 생각에는 2주 이상 걸린 그죠? 그걸 3주 가깝게 걸리는 그런 시험, 저기 수업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걸 하루 동안에 치우면서도 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천재로 본다니까요. 자, 10분간 쉬고요. 우리 과감하게 이제 기출문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